안녕하세요, 듀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레전드 떡밥 2가지 분석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거푸의 신복 모르건즈의 정체라는 영상입니다. 세계경제신문 창업주의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신문사 사장 모르건즈. 모르건즈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새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모르건즈는 새 종족이나 밍크족이 아닙니다. 모르건즈가 새처럼 보이는 이유는 동물계 새새 열매 모델 알바트로스를 먹었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 모르건즈의 현재 모습은 인수형이라는 겁니다. 즉 모르건즈가 능력을 사용할 때 인간 모습은 따로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모르건즈가 새새 열매 모델 알바트로스의 능력을 풀고 인간으로 변하는 모습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모습은 우리가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나올 확률도 있겠죠. 하지만 떡밥을 많이 남기는 오다쌤이라면 모르건즈의 정체를 우리가 아는 자로 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원피스의 작가 오다쌤의 특징 중 하나는 반전을 주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실리아가 배신자인데 오다쌤은 특히 배신자를 통해 반전을 자주 줍니다. 예를 들면 워터7의 몫으로 잠입하고 있던 가쿠나 루치라든지, 아카자의 사무라이에 잠입하고 있던 칸즈로라든지, 백수의 적단 쪽에 잠입하고 있던 덴지로라든지, 심지어 이번엔 배신자 반전을 넘어 츠슈의 정체는 미스 버킨의 클론이자 CP0에 잠입한 베가펑크의 아군이라는 반전도 주었죠. 다시 말해 모르건즈의 인간 모습도 우리가 아는 자로 밝혀지며 반전을 줄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거죠. 이 가설이 맞다면 모르건즈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카이누나 키자루 같은 정의가 아닌 거푸나 코비 같은 정의로운 해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정부에 휘둘리지 않는 정의로운 해군 말이죠. 물론 혹자들은 모르건즈가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모르건즈의 대사만 봐도 정보의 파급력이 얼마나 셀지, 그에 따른 사람들의 유흥거리로서의 질은 얼마나 오를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보이죠. 다만 모르건즈의 대사와 달리 모르건즈의 기사 내용 그리고 행적은 굉장히 정의롭습니다. 일단 모르건즈가 지금까지 발행한 기사를 보면, 첫 번째는 사부의 의형제이자 사나의 적을 가진 루피가 토트랜드에서 빅맘을 암살 시도하고 삼장성 중 2명을 쓰러뜨렸다는 기사. 두 번째는 혁명군의 세계정부 선전포고, 사부의 코브라 살해, 비비 실종, 칠무의 폐지 기사입니다. 근데 이 레벨리 기사는 세계정부로부터 조작 명령을 받는데 모르건즈가 이를 거절하자 사이퍼풀 요원이 총을 들이밀면서 지시대로 하라고 모르건즈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모르건즈는 자신을 위협했던 요원을 역으로 두들겨 패 쓰러뜨려 버린 뒤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기사를 발행하죠. 이후 발행한 기사는 삼선장의 새로운 현상수배서입니다. 그런데 모르건즈는 D의 이름을 가진 루피가 니카라는 사실의 은폐를 바라는 오로성의 명령을 무시하고 니카 상태를 각성한 루피의 사진과 D라는 이름을 지우지 않은 채 그대로 현상수배서에 집어넣죠. 그리고 이후 발행한 기사는 상 밀짚 모자가 베가펑크를 인질로 잡고 해군에 대항하여 전쟁을 시작하려고 한다입니다. 지금까지 모르건즈가 발행한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모르건즈가 발행한 기사 중 정의롭지 않은 기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계정부와 맞서 싸우는 기사이죠. 재미있는 건 모르건즈의 행적 또한 정의로운데, 모르건즈는 분명하게 비비의 실종 사건을 기사로 발행했으나 비비는 모르건즈의 배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074화서 비비가 모르건즈의 기사 내용에 반박하자 와포르는 말합니다. 큰 소리 내지마, 도청정보벌레가 있어서 우리 위치가 들키면 정부가 즉시 처리하러 올 거라고, 그리고 모르짱은 우리를 숨겨주고 있는 거니 말대답하지마. 그렇죠, 와포르의 말처럼 모르건즈는 위험을 무릅쓰고 비비와 와포르를 데리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모르건즈의 행적과 기사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모르건즈는 세계정부의 악행을 밝히고 세계정부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기사와 행적만 본다면 혁명군일 수 있지만 사부의 살해 기사를 넝글러 보아 모르건즈의 정체는 정의로운 해군일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렇다면 제 가설대로 모르건즈가 이미 등장한 적이 있는 정의로운 해군이라면 그 해군은 누구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거푸와 함께 있는 보가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가드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보가드는 거푸와 항상 함께 있던 해군입니다. 표지엔즈에서 거푸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항상 같이 있었으며, 심지어 본편에서 거푸가 워터7에 등장했을 당시에도 같이 있었죠. 다만 정상결전부터 지금까지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다쌤이 보가드를 잊어서 등장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상결전 막바지에 공개된 영화에서는 멀쩡히 가푸 옆에서 등장했죠. 즉 오다쌤은 보가드를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는 보가드가 어딘가에 잠입하고 있다는 떡밥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건 보가드의 모티브입니다. 보가드의 모티브는 할리우드 배우인 험브리 보가트로 추정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점, 과거 보가트가 맡았던 역할 모습과 보가드가 비슷한 걸로 보아 모티브가 맞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험블이 보가트가 맡는 배역 중 이 옷을 입고 있는 배역은 비밀 요원으로 잠입하고 있는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즉 모티브상 보가드는 어딘가에 잠입해 있는 역할의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현재 세계 정부에 쫓기고 있는 비비가 모르건즈가 데리고 있는 와중에 비비의 실종 기사를 냈다는 걸로 보아 모르건즈는 그냥 선역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선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모르건즈의 인간형은 세계 정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의로운 해군인 거프의 신복이자 어딘가에 잠입한 걸로 추정되는 보가드일 확률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과연 모르건즈의 정체는 정상결전 이후로 등장하지 않고 있는 거프의 신복 보가드가 맞을까요? 두 번째 떡밥은 검은 소매적단대 샹크스 그리고 카타쿠리입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에피소드는 티치가 중심인 만큼 티치의 본거지 하치노스로 많은 집단이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예로 코비를 구하기 위해 소드 그리고 거프도 하치노스로 갔죠. 저는 하치노스에 많은 집단이 모인다는 가설 때문이라도 에그헤드에 등장한 검은 소매적단이 밀짚모제적단의 소중한 걸 가져가고 밀짚모제적단이 이를 되찾기 위해 검은 소매적단 본거지 하치노스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밀짚모제적단 소드 말고도 검은 소매적단이 있는 하치노스에 등장할 굵직한 집단은 더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카타쿠리입니다. 검은 소매적단은 아오키즈의 활약으로 푸딩을 납치했습니다. 게다가 표지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크래커가 푸딩 납치를 막으려고 했지만 크래커는 아오키즈에게 패배하며 얼려졌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당시 토트랜드에 남아있던 카타쿠리나 오브는 푸딩을 납치하려던 아오키즈와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카타쿠리나 오브는 왜 푸딩을 납치하려던 아오키즈와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카타쿠리와 아오키즈는 니디와 윤디를 구하기 위해 온 레이주와 이치드를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르마 형제들은 이들로부터 무사히 빠져나갔지만 이들은 카타쿠리와 오븐을 쓰러뜨리고 빠져나간 게 아니라 시저의 능력으로 이들을 환각에 빠뜨려 도망친 거라는 겁니다. 즉 현재 카타쿠리와 오븐은 멀쩡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제르마 일당이 도망친 뒤 카타쿠리와 오븐은 크래커를 얼린 뒤 푸딩이 납치된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은 푸딩을 납치한 티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즉 카타쿠리와 오븐이 푸딩을 찾기 위해 티치에게 갈 거라는 겁니다. 다만 티치가 현재 로우와 싸우고 있는 만큼 카타쿠리가 로우가 있는 곳으로 갈지 하치노스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티치에게 갈 두 번째 집단은 붉은 머리 해적단입니다. 최근 샹크스가 등장한 1079화에서 엄청난 떡밥이 하나 회수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샹크스가 와노쿠니에 나타난 이유입니다. 1054화에서 샹크스는 뜬금없이 와노쿠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샹크스는 와노쿠니에서 회선과 선원들과 잡담을 한 뒤 본격적으로 써려던 료큐큐를 패기로 처지한 지 다시 와노쿠니를 떠났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오다쌤이 샹크스가 주연인 원피스 필름 레드 홍보를 위해 와노쿠니에 등장시켰나 했는데 1079화에 의하면 샹크스는 티치를 저지하기 위해 와노쿠니에 등장했다고 하죠. 아마 샹크스는 카이도와 빅맘이 패배한 상황에서 티치가 로드 포네그리프를 손에 얻기 위해 와노쿠니로 갔을 거라 생각했고 샹크스는 이를 막기 위해 와노쿠니로 향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현재 샹크스는 티치가 원피스를 찾으러 다니는 행동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티치는 원피스를 손에 얻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실예로 검은섬해적단의 선원 쿠장과 바누고는 각성하면 로드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푸딩을 납치했고 티치와 선원들은 로드 포네그리프를 뺏기 위해 로우를 습격했죠. 즉 티치가 원피스를 못 찾게 하려는 샹크스가 이 사실을 안다면 샹크스는 티치를 쫓으러 갈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최근 오다쌤의 인터뷰입니다. 오다쌤은 2022년 12월 2023 점프 페스타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자면 내년에 설마 했던 그 녀석과 그 녀석이 싸운다고 라는 느낌의 이야기가 진행되니까요. 타이틀을 굳이 붙이자면 대혼전 그 누구도 죽지 않게. 아마 이 인터뷰는 샹크스와 티치의 대결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현재 본편에서 샹크스가 티치를 쫓는 시점인 만큼 인터뷰처럼 이제 곧 티치와 샹크스의 대결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생각해볼 건 앞서 말한 것처럼 샹크스가 로우와 티치가 있는 곳으로 갈까 하치노스로 갈까입니다. 만약 하치노스로 카타쿠리, 티치, 루피, 소드가 모두 모인다면 검은섬의 적단이 이들을 모두 상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검은섬의 적단이 지겠죠. 그렇다면 가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치노스에 가기 전 검은섬의 해적단 대 붉은 머리 해적단의 대결이 펼쳐진다.
그리고 검은색의 적단이 붉은 머리의 적단을 이기고 하치노스가 하치노스에서 제2의 정상결전이 펼쳐진다. 두 번째 가능성은 하치노스의 붉은 머리 적단, 카타쿠리 모두 모이며 검은섬의 적단을 상대하지만 검은섬의 적단이 이들을 막을 정도로 강하다. 아마 이 가능성은 티치가 세 번째 열매까지 먹으면 아무도 상대 못할 강자가 되는 거겠죠. 개인적으로 티치의 어둠 열매의 진짜 이름은 사람 열매 모델 대지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티치가 이 능력을 각성하며 아무도 못 덤빌 정도로 강자가 되는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나 싶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은 세계정부, 해군, CP, 소드, 검은섬의 적단, 붉은 머리의 적단, 밀치모즈의 적단, 카타쿠리 모두 하치노스에 모이며 서로 혼전이 되는 거겠죠. 과연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